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A큐브의 윤상필 대표입니다. 오늘은 법인 전환을 좀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때 법인으로 좀 전환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사실 법인 전환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제 문의를 좀 많이 하세요.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법인 전환을 하려면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세요. 자,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첫 번째 기준은 됩니다. 저희가 법인 전환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기준치 중에서 첫 번째가 매출이 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꼭 매출뿐만 아니라 법인 전환을 할 때 매출 또 수익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상황 여러 가지의 상황에 의해서 법인 전환이 아주 다양하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다양한 법인 전환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법인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법인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세금에 관련된 부분들, 절세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이런 경우에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. 첫 번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자료를 한번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가 뭐냐면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 이상 발생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결국은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구간 자체가 누진세 구조거든요. 그래서 세금이 본인들이 좀 이렇게 수입이 많아지시면 순이익이 많아지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세수 구조가 좀 높아지죠.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엔 최대 45%까지 세금을 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벌면 한 40%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1억을 벌면 40% 세금 내냐? 그렇진 않죠.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의 순이익이 과세표준으로 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30%대 정도 선이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30% 조금 안 되겠죠. 그래서 1억 기준으로 한 2천만 원 정도, 1억 5천 기준으로는 한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기준을 친다 그러면 법인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인 부분들이 한 20% 정도의 세금 부분들이 이제 2억 이상 되면 20%, 2억 미만인 경우는 10%에 대한 부분들을 내기 때문에 기준치가 순이익이 한 1억 5천 이상 정도 되시는 개인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절세적인 혜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이익 구조가 한 1억 5천 이상 정도 넘으실 경우에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냐면 승계를 하실 때 좀 많이 법인 전환을 또 많이 고려하십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대부분들이냐면 아버님께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자녀분들께서 이제 좀 맡아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. 그럼 이제 아버님의 사업체는 접고 보통 이제 이거 법인 전환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이 새로운 법인한테 파는 경우들도 있지만 유형자산이 많이 존재치 않은 서비스업이라든지 단지 영업권만 존재를 하는 영업 라인만 존재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해서 승계 비용을 따로 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님이 하셨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회사를 좀 접도록 하고 새로운 신설 법인의 기존의 매출들을 조금 더 좀 이전을 시켜서 그쪽에서 이제 자녀분들께서 그걸 받아서 업무를 하시는 이거는 정확히 치면 법인 전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진 않고요. 신설 법인 설립에 의한 영업권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런 방식들도 승계 전략을 할 때 통째로 넘기시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들이 좀 많이 사용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일단은 대외 신용도를 위해서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대 회사, 우리도 이제 국가 대 국가 거래하듯이 회사 대 회사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
이 회사가 개인이라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면 상대편 그 회사에서 법인으로 좀 그 사업체를 하시는 회사들이랑 우리랑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대외 신용도에 의해서 법인을 좀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 대 회사의 개념을 소 단위를 어쨌든 법인으로 보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그 그레이드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좀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랑 제가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윤상필이랑 거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와 주식회사 A큐브가 거래를 하기로 원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높은 개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대외 신용도라든지 거래의 편리성을 위해서 법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들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 4번, 5번,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절세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그 1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. 1번하고 비슷해서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 이상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시거든요. 대표님들이 왜냐면 개인이 혼자 부담을 하시다 보니까 이 2차 조세들도 즉 그 근로생활자 1억 5천으로 연금 그 급여를 받는 거하고 개인 사업자 1억 5천을 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. 국민연금을 내는 것도. 왜냐면 이쪽에 근로소득자는 뭐니 대표님이 법인에 근로로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자 세액 공제 항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급여에 한해서만 사대보험을 그 지불을 하는데 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역 가입자다 보니까 내가 번 그 수익 부분들에다가 또 갖고 있는 뭐 재산들까지 다 합산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국민연금은 뭐 내가 가져가는 돈이라고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어떤 그 금액 자체가 그 근로생활자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2차 조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거나 또 비용 처리가 전혀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 카드 매출이 많고 현금 매출이 적어서 어떤 수익 구조가 그대로 다 보이는데 비용은 많이 그 처리할 수 없는 서비스 업종에 했던 분들이 조금 그 매출이 좀 작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법인의 구조상 절세에 있는 확률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그 법인 전환을 좀 하시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7번에 보면 이제 그 사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갖고 계실 때 부동산을 내가 개별적으로 만약에 승계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개인 양도소득세는 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법인한테 승계를 해서 법인이 그 법인의 지분을 자녀한테 승계하는 것들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님이 법인에다가 사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인 전체를 갖고 이제 우리가 뭐 포괄양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로 그 개인 사업자와 그 사업용 자산을 통째로 법인 전환을 해서 그걸 이제 지분 구조로 갖고 계시다가 그 지분을 이제 자녀한테 승계를 하는 경우에는 절세적인 또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오늘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인 사업자의 승계 및 상속 그 플랜에서 사업용 자산이 좀 거대하게 있거나 이랬을 때는 이런 법인 전환을 통해서 승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8번이 사실은 그 법인 전환을 하는 기준을 저희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가장 어떤 기준이 되는 경우입니다. 성실신고 혹시 대상자 또는 등록이 예상되는 정도의 매출을 갖고 계십니까? 라고 여쭤보시거든요. 그래서 그럼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그 기준은 매출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. 이 성실신고 대상자라는 거는 성실하게 신고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저희가 법인 전환 얘기할 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. 특히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,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일종의 개인 사업자의 외부감사 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좀 까다롭고 디테일하게 좀 회사를 살펴봐야 되고 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좀 그 디테일한 조건들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다. 그래서 이거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어떤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차라리 법인으로 하는 게 이 정도면 이 정도에 내가 그 국가기관의 어떤 그 제도에 감시를 받을 거면 차라리 법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건데 성실신고 대상자의 기준은 대략적으로는 여러 업종들마다 부류가 있지만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현재 그 10억
이상 되시는 매출이 15억 이상 되시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고요. 그 다음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식업, 식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7억 5천 정도 이제 매출이 넘으시면 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십니다. 그래서 식당에서 1년 7억 5천의 매출이라고 하면 한 달 하루에 그 판매량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되는 정도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큰 뭐 식당도 아닙니다.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한 300만 원 정도 파시는 식당이면 상당히 그 뭐 장사는 좀 잘 되시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자들 역시도 성실신고 대상자고,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5억 정도가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5억이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5억이 안 넘는 경우들도 그 법인 전환을 많이 고민하시는 건 아까 말씀했듯이 매출이 투명한데 비용 처리할 게 없다 보니까 5억을 내가 그 서비스업을 종사를 했는데 비용 처리할 게 뭐 한 5천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순수 수익 구조가 4억이 넘지 않습니까? 그럼 아까 연간 순이익 1억 5천 이상 되는 그쪽의 개인사업자에 속해서 또 세금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내시니까 법인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성실신고 대상자랑 등록됐을 때는 저희가 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좀 필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9번에 보시면 이제 은퇴 플랜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, 이건 뭐냐면 그 내가 사업체를 개인 사업자를 운영했는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거든요. 자제분도 없고,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어떤 뭐 무형문화재 같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 기술 자체가 회사를 유지하는, 그래서 그 밑에 수제자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공장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만드는 뭐 칼을 만든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 10년 이상 우리 그 사장님한테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본인은 만들 수 있는데, 이 사장님 자제분은 그걸 물려받아서 그 회사를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능력이 없으신 거죠.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우리 공장장님이나 아니면 수제자분한테 그냥 좀 또 회사한테 드리자니 좀 문제가 있거든요. 왜냐면 내 이름으로 한 것만 내 회사인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 기준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혼자서 그냥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팔면 몽땅 팔던지 아니면 반만 팔기도 어려운 부분들인데, 이걸 만약에 법인으로 전환시키면 법인으로 전환시키고 그분을 대표이사를 시키고, 예를 들어서 그 은퇴하는 사장님은 지분을 보유한다든지 아니면 지분의 일부를 그 물려주시는 분한테 좀 양도하고 나는 지분의 일부를 가지면 서로 둘 다 이 회사를 공유하면서 가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기존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셨던 대표님은 이제 일선에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좀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현재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공장장님이나 수제자분 같은 경우는 지분의 일부와 또 기술력을 가지고 그 회사를 장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두 분 다에게 윈윈되는 전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은퇴 플랜을 자연스럽게 하셔서 그 안에서 고문 역할도 하시거나, 뭐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좀 크면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또 이 회사를 같이 영유해 가치는 동업과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도 법인 전환이 좀 개인 사업자보다는 유리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M&A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 대 회사가 합병이 돼서 조금 더 커지려고 하면 당연히 그 개인 사업자에서는 뭐 윤상필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둘이 하나로 합치면 윤상필 아니면 홍길동 두 사람이 이름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데, 그게 아니고 홍길동과 윤상필이 합쳐서 두 개의 회사를 합쳐서 새로운 하나의 법인으로 만든다면 그 지분을 5대5 나눠 가지면 동업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, 이렇게 그 절세 및 M&A의 기대감을 가진 합병 이런 것들을 기대할 때는 법인이 유리하다. 그리고 또 투자를 받는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개인 사업자는 나 하나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은 저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밖에 안 되지만, 법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분을 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템이 좋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투자라든지 또 대규모 어떤 자금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에는 대기업들이
협력업체 등록을 할 때 법인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경우도 법인 전환을 저희가 진행을 했냐면 샌드위치 가게를 아주 그 조그마한 그 장소에서 하시는데 그 샌드위치 가게가 큰 백화점 안에 입점을 해야 되는데 그 백화점 입점 구조에서 샌드위치 가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모두 다 법인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돼서 아주 작은 매출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 협력업체 등록을 하셨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금이라든지 대출을 받을 때도 그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뭐 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을 조금 더 선호하고 대출 금액에 대한 한도들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조금 더 한도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또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법인 전환의 이유, 그러니까 뭐 매출이 그냥 많아서 그다음에 세금을 줄이려고 이런 내용들 이외에도 그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승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비용 처리가 좀 원활하지 않거나 또 아까처럼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회사를 물려줄 곳이 없거나 신규 투자를 해서 대규모의 자금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또 협력업체를 등록해야 된다든지 아주 다양한 케이스에 의해서 현재 그 법인 전환이 진행되고 있고요. 저희 회사도 연간 한 100여 건 이상의 법인을 지금 그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전환이 되고 있고 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인이 전환이 될 때는 방법들도 좀 다양합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처럼 단순 신설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일부 부분 양수도 또는 포괄 양수도 또 현물 출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법인 전환을 진행을 해야지 효율적인 법인 전환으로 하시면서 큰 피해 없이 대표님들께서 다음 사업을 영위하시는데 애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. 오늘은 그 많은 회사들이 법인 전환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지금도 법인 전환을 무조건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무작정 그러면 내가 이 회사 이런 사항에 해당되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환을 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그 고려를 해보신 다음에 필히 법인 전환 전에 법인 전환 전 상담을 받으셔서 내가 꼭 했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를 사전 점검 체크 사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그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많은 우리 개인 사업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